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대한 기출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1번. 1번은 여기 되게 문제가 길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치세요. 가분부터 대안. 엄청 길죠? 위에다가 확실하게 적어놔요. 개소리야, 개소리. 왜냐면 답 찾는데 이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여기 안에 어떤 힌트도 없고 이 출제위원이 그냥 이만큼 읽어서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결론은 등기 기록사항이 아닌 것, 즉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본 거예요. 존속 기간이잖아. 기간과 약정.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 신청 정보가 요게 신청서에 기재가 되는 거를 신청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 토지의 표시하고 등기소의 표시나 등기 원인과 등기의 목적, 얘네들은 다 신청서에다 적거든요. 신청 정보에. 그러니까 신청서에 적으니까 신청 정보에 해당되는데, 토지 대장은 첨부 서면이잖아요. 첨부 정보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었는데 뭐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25회 때 문제가 되게 좀 지저분했어. 근데 아무튼 요거는 첨부 정보지 신청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116페이지입니다.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의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다. 자, 이 지문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볼 텐데, 이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인데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기관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등기가 일단 됐으면 그 등기는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도 그대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정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래야지 맞아요.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죠. 이거 틀렸고. 3번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자, 여기서 작성 통지한다는 말은 처음에 등기할 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다 끝나고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죠. 그러니까 관공서는 등기 권리자라도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아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것도 관공서와 방콕 삼총사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등기 권리자라 하더라도 집문서인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즉 교부받지 못합니다. 하지 않는다니까 여기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3번이 답이고요.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전자신청 배울 건데 거기서 볼 겁니다.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 도면을 첨부 제공 안 해도 되죠? 용익물권의 일부 설정할 때 도면을 첨부해서 내는 거죠.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등기법은 뒤에 나오는 것까지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2회독부터는 괜찮습니다. 4번은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가 4번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답이 2번이긴 한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5번 등기 원인 정보의 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자, 1번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 검인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에서 안 받아도 되는 건 뭐였어요?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농취증 같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면 안 받아도 됐죠. 하지만 검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검인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네. 맞는 거 찾으니까. 3번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 정보로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신탁으로
A가 B한테 신탁을 원인으로 줬다가 신탁을 해지하면서 다시 A로 넘어갈 때는 이때는 받아야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지분은 아니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4번 매매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나 소유권 이전에 말소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거민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거민은 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까지 같이 이전을 할 때 토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건물 또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5번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죠. 그죠? 오케이. 4번까지 1, 2, 4번 얘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등기 원인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등기 원인 정보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 계약서. 신청서나 첨부 정보가 아니라 등기 원인 정보니까 이건 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등기 원인 정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 필지, 공유 지분 및 일부 지분 등의 등기 신청 수리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거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괄 신청 배웠죠. 일괄 신청은 신청 정보, 즉 신청서에다가 여러 건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인데 이거는 등기 원인 정보는 신청서가 아니에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고 C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은 그냥 이런 부동산을 3개를 사고 싶으면 계약서를 요 부동산 하나 따로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요 부동산 하나 따로 계약서 쓰고 계약서를 이렇게 3개를 작성하겠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하나에 그냥 A, B, C 부동산 또는 이게 뭐 지분으로 여러 개 이루어졌으면 지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한 장 쓴다 그랬지 신청서를 한 장 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의 계약서에 다수의 필지나 공유 지분 모두 뭐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하나의 계약서에 다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기관이 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줬는데 등기를 수리해야 될 때 하나의 계약서가 여러 건의 신청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일부만 B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A나 C 이렇게 일부 지분이나 일부 필지 같은 일부 필지나 일부 지분이 등기 신청이 수리될 수 없다가 아니라 수리될 수 있다고요. 별로 안 중요한데 너무 오래 설명했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오래 설명했냐면 일괄 신청이랑 다르다는 거야. 일반 신청이랑. 우리가 배웠던 일괄 신청은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부동산이 올 수 있어? 여러 부동산 또는 여러 건의 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적어서 신청할 수 있냐는 얘기인데 계약서는 자유니까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뭔가 무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 등기관은 이 중에서 유효한 것만 등기를 수리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요거. 그리고 등기 원인 정보는 틀린 거니까 답이 1번이에요. 등기 원인 정보는 등기 신청 시에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면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는 등기 원인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맞고. 자, 그다음에 3번. 등기 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 원인 정보에 해당하지. 왜냐면 어느 부동산인지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등기 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 사항이 안 적혀 있으면
등기 원인 정보로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어느 부동산인지 알아야지 이걸 계약서로 봐줄 텐데. 4번 거민계약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 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그냥 계약서가 어느 정도 틀린 건 봐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등기 원인 정보는 구체적 등기 절차에 따라 따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정보가 딱 정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그냥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도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건 2번은 좀 알아야 돼. 아, 등기 원인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진정 명의 회복이란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지문 아니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볼게요. 118페이지. 7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매도인이 해야지. 그죠? 맞죠?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유증은 공동신청이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요하죠. 공동신청이니까. 상속의 경우는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네요. 틀린 거 찾으니까.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둘 다 단독 신청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죠. 4번.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요하지 않죠. 요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디테일하게 승소한,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니까 등기필 정보 요하지 않는데 등기 의무자라 그랬으면 등기필 정보를 요하죠. 그죠?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요한다. 앞에서 배웠던 거. 5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증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죠. 요건 맞네. 요 5번에 나왔네요. 그죠? 4번, 5번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 제공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안 내는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요 경우에 인감증명 제공하죠. 자,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요거 내야 되지. 오케이. 2번.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 자, 이거 표제부의 등기는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등기법 소정에 확인서면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필요하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4번. 협의 분할 상속 등기할 때 인감증명 내야 돼. 분할 협의서 전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그리고 등기 명의인 표시의 등기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에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5번까지 몰라도 돼요. 아무튼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9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확정 판결이면 좋겠어. 확정 판결이기만 하면 확인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모두 보존 등기할 수 있어서 확인 판결에 확정 판결로서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틀렸네요. 2번.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만났을 때는 물음표. 3번.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됩니다. 공유하기로 하면 그 신청서의 지분을 적어야 돼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4번은 여러분들이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5번.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 제공해야 되지 않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9번 문제는 못 맞춰요. 우리가 못 맞춘다. 어려워. 답이 4번인데 4번도 어렵고 이 쓸데없는 지문 이런 게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3번 지문 같은 건 알아둬야 돼요. 3번 지문은 공유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공유 신청할 땐 당연히 지분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인감증명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지금 봐봐요.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상 공유 지분의 표시가 없대.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등기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원래 이 건축물을 갑과 을이 공유로 소유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분이 안 나와 있어. 지분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이게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돼 있겠거니 이렇게 예상을 하겠죠. 왜냐면 지분이 대장에 안 적혀 있는데 공유라고 했으니까. 근데 막상 등기를 신청하러 왔는데 갑이 3분의 2고 갑이 3분의 2고 을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보다 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얘는 우리 생각보다 오히려 이익을 받고 을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은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고 을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감증명이 원래 손해보는 쪽한테 요구하는 게 인감증명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손해를 볼 것 같은 사람한테 야, 너 진짜 이거 맞아? 네가 정말 원해서 이 등기를 하는 게 맞아? 라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인감증명을 내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이 공유였다가 더 손해보는 을만 인감증명을 내지 이익 보는 갑은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어요. 재밌죠? 이런 거는. 속으로 너나 재밌지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이 정도면 재밌는 겁니다.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지문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첨부서면에는 지저분하고 참 우리가 외우기 어려운 지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지 말라는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볼 것만 좀 보자고요.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취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 진상경수치권에서 상속이 상속이죠. 이 경우에 농취증 안 내도 돼서 답은 1번인데 여기도 보면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매수, 증여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상경수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농취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자꾸 이렇게 예외를 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국가나 관공서한테 농지를 팔죠. 그럼 당연히 국가니까 여기는 농취증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요건 알아둬야 돼. 국가가 개인한테 준 거죠. 그럼 얘가 정말 농사 지을 건지 아닌 건지 농취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국가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안 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취증을 안 내게 되는 경우는 이거를 주로 배우는데 단 반대의 경우는 내야 된다. 이게 법무사 시험이나 나오는 좀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여기다 또 이걸 냈어. 근데 답은 쉽게 1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괜히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됐었겠죠. 시험 봤을 때는 실제로 몰라도 됩니다. 1번만 여러분들 좀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맞고 2번 등기 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 원인 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잡아보세요. 여러분 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등기 원인 증서가 판결이라는 말은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이행 판결에서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 즉 매매로 적혀 있었는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갔죠. 그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아요. 왜? 거래 가액은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여야지만 거래 가액을 쓰는데 판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인 매매가 적혀 있더라도
판결문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죠. 그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신고 필증상의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공할 필요 없다. 이거 요 지문 때문에 우리가 본 건데,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안 내도 되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나 한 개인 경우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틀렸어. 4번.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 목록을 견정할 수 있다.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맞긴 맞는데.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정보하고, 즉 계약서하고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서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면 당연히 각하되겠죠. 그죠?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매매 목록에 관한 내용이 중요해요. 매매 목록에 이런 내용보다 거래가액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18회 때 나오고 이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볼게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2021년에 사인 간 토지 소유권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자, 우리 진상경수 치권에서 경매하고 진정명의회복 얘네들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고, 디귿 미음은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리을 계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답은 5번이에요. 5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검인 중에서 좀 헷갈린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거 아까 우리 한번 나왔는데 신탁 해지 약정, 이것도 검인 받는다고 기억내시죠? 그러니까 이런 약정이나 계약이나 합의 같은 것도 그냥 어떻게 해요? 광의의 의미에서 계약이라고 보고, 이 경우에는 검인을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를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진상경수 치권은 검인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는데, 좀 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려면 무슨 합의, 계약, 약정 이런 거가 붙으면 어떻게? 그냥 검인 받아야 되는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요 문제를 통해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자,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이나 이런 내용을 왜 내냐고 우리한테. 모르겠죠? 몰라도 돼. 그리고 자, 2번.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 의무자가 한 명일 때는 등기 권리자가 한 명과 등기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거는 알아야 돼. 요건 맞죠? 3번.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 글쎄 모르겠죠. 몰라.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요게 1건 1신청주의죠. 5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원래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저기 서울에 있는 거하고 부산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사실 13번은 2번, 4번, 5번은 우리가 알고 있고 풀만한 건데, 그래서 1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고 낸 거야, 출제위원이. 그래서 이게 뭐 서명 날이나 필요 없어. 아예 알 필요도 없어. 아이씨. 몰라도 돼. 이거. 그래서 29회 때 틀렸음. 이거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맞은 사람은 맞고 틀린 사람은 틀린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봤다시피 안 봐도 된다는 거 있죠. 보지 마세요. 왜냐면 사실 이 첨부서면 여기가 너무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도 출제위원들이 여기저기서 막 뽑아서 내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외우다 보면은 등기법 전체를 다 이렇게 헤매는 수가 있어. 제가 그냥 알아두라는 것만 아시고, 요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포기할 거 과감히 포기해야 돼요. 요 첨부 서면에서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